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17년 만에 취업 한파를 느끼는 요즘 일자리 구하기를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들이 더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1년 새에 4만 명이나 늘어서 무려 46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취업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주는 지표인 것 같은데요. 네. 46만 명이라고 하니까 정말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잡정보센터를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취준생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돼야겠다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 아마 저희 제작진이나 지금 유진 씨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취준생분들이 취업을 하는 그날까지 곁에서 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봐야겠죠. 목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통보만 합니다. 누구도 탈락의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는데요.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또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리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토탈 파이널 컨설팅이라는 시간인데요. 토탈 마지막 파이널 점검인 만큼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2018년 왜 떨어졌나 4 첫 번째 주인공 김도영 취업준비생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영 씨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오늘이 마지막 컨설팅을 받는 날일 텐데 기분이 조금 어떤가요?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조금 월요일 날 진행을 하고 수요일, 화요일은 하루 쉬고 수요일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진행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나요? 네, 일단 제가 알지 못했던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려주셔서 네.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 이제 마지막 방송이 끝나면 도영 씨가 원하는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잘 나아가야 할 텐데 마지막엔 오늘 좀 컨설팅 받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꼭 다 물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궁금한 거를 조금 따로 적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중간에 그거를 질문할 기회가 생기면 해도 되고 저희가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때 아예 다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적재적소로 조금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코치님, 차 코치님과 송아 쌤 두 분을 모신 만큼 이 두 분의 의견을 다 들어볼 텐데 이제 차 코치님은 월요일 날 컨설팅을 해주셨고 송아 쌤은 어제 또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도영 씨의 강점과 약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강점과 약점을 들어볼 텐데 먼저 강점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어저께 면접 방송 내용을 다는 시청을 못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 대화하듯 답변을 이어갈 줄 아는 지원자라는 건 느꼈어요. 네네. 결국 서류 전형만 잘 통과가 되고 인적성이 있는 회사건 없는 회사건 그 단계를 넘어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 면접까지 가기까지 과연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고 한다면 사실 아직은 모래성에 가깝게 조금은 시류에 흔들려서 준비됐던 게 컸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이 서류 전형과 그리고 취업에 대한 어떤 자신의 방향을 좀 곤고히 다지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강점은 면접엔 분명 강한 강점이 있는 분이 아닐까.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꼽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네. 송아 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도영 씨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섬세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공계열 학생들이 사실 섬세함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섬세함, 어떻게 보면 꼼꼼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남학생분들, 특히나 이공계열의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게 도영 씨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뭐 코스메틱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식품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여성성이라든지 섬세함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적정 수준의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도영 씨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별화되는 본인의 강점으로 조금만 포장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면접에서 강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포장하는 방법을 아직 조금 모르셔서 그게 강점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포장하는 그런 방법만 아시면 충분히 강점으로 발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께서 이제 뭐 강점과 약점도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차 코치님은 면접에 좀 강점이 있다고 보셨는데 네. 그 기본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있다고 보신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 그리고 네. 외부 특강을 나갈 때 대부분이 답변을 이렇게 짜맞추듯 준비해서 말씀하시려는 경향들이 강하세요. 네네. 하지만 이제 향후의 면접들, 특히 임원 면접에 넘어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도영 씨처럼 조금 대화를 한다는 느낌, 고민을 하고 답변을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마련인 건데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은 외운 걸 자꾸 말하려는 게 강한데 그럴 소지가 전혀 보이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과 느낀 점을 솔직하게 전달을 할 줄 아는 면에선 강점이나 지금 송하슨 말씀의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이걸 어느 질문에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대비가 즉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에 대한 대비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즉 면접 상황에서 대화할 줄 아는 강점이 있지만 이걸 상황과 목적에 맞게 내 얘기를 끌어내는 그런 멘트라던가 답변의 구성 등을 좀 고민해주는 노력들이 면접 답변 상에선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건 비단 면접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좀 다시 한번 제가 출력을 해서 오늘 또시 한번 읽어봤어요. 오는 내내 읽어봤을 때 실제로 저희 앞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좀 다른 느낌이 일부 있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까지는 글을 안 쓰셔도 본인의 생각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좋은 글이 나왔을 지원자인데 너무 좀 외부의 어떤 자기소개서 책을 너무 일방적으로 봤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고민한 만큼의 내용이 좀 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서류 전형에서의 좋지 않은 결과들 거기에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지원했던 회사의 폭이 좀 좁았고 상시 채용이라던가 본인을 좀 선호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나를 많이 알리는 작업이 아직까지는 조금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느끼셨다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단순히 나 이거 했어요 식의 나열이라기보단 이게 내가 했다는 말을 왜 해야 되는지의 그 이유가 좀 충분히 드러나줘야 되거든요. 안국약품 자기소개서에는 그게 잘 드러났어요. 해당 업에 대한 업계에 대한 현황이라던가 이 분야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등이 좀 느껴지게끔 적어준 다음에 즉 본인의 강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좀 초반에 잘 나와줬고 그 다음에 본인의 강점이 나왔기 때문에 읽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도 없고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채로 지원을 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쉬운데 뭐 첫날도 뵀지만 어머님, 차두리, 뭐 마누엘 노이어, 펩 과르디올라 이런 등장인물 어벤져스도 아니고 이게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주시면 본인의 이 진정성이 약간 좀 훼손이 되는 솔직히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이 서류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 만큼 답답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무기 대비 너무 그 무기가 잘못 전달되어가는 이 서류 그리고 면접 상황에서의 답변 구성 등이 좀 보완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송하 쌤께서는 아까 좀 약점으로 이 섬세함을 포장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하셨는데 이외에도 도영 씨가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학생들이 나는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강점을 보는 부분들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면접관들이 약점을 보는 부분들은 다 같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네네. 제가 차코치님과 약점은 비슷한 부분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약점으로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고 봤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이 대화하는 식으로 말한다라는 강점 속에는 이 사람이 포맷에 갇혀있지 않다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메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좀 너무 자기만의 세계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어떤 걸 봤냐면 이런 것도 좀 일맥상통인데 주장은 있지만 근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은 그리고 저한테도 좀 약간 그 사적인 그 이제 대기실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는 한두 문장까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뒷문장에서 근거를 붙이는 게 조금 어려워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객관화를 시키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주장에 대한 뒷받침 근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논리성을 키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면 꼼꼼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꼼꼼함을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를 붙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면접은. 그런 것들이 조금 길러지시는 게 좀 더 합격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인 이 부분 것 뭐 같습니다. 차코치님이 구체적인 이유를 더 댔으면 좋겠다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네, 그럼요. 부분도 네. 있는 것 같네요. 네, 송환 쌤이 아주 좋은 말씀을 주신 게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러니까 저희 다 꼼꼼하다고 그때 말씀을 네. 드렸던 게 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남다른 꼼꼼함이라고 단어를 하나 형용사가 붙었다 해도 글이 달라지는 건 크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화 쌤 말씀대로 구체적인 경험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 경험을 덧붙이는 작업도 버거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려면 일단 내가 꼼꼼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본인 스스로가 정립이 좀 되어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책임감을 발휘할 때 꼼꼼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향 자체에서 오는 꼼꼼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뭔가 상황 속에서의 꼼꼼함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각각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본인의 성향이 드러냈던 경험이 좀 정리가 된 채로 연결이 되어야지 그냥 그때그때 경험을 무슨 뽑기 인형처럼 뽑아내는 건 좀 불가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요. 아주 네. 좋은 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자면 도영 씨가 이렇게 그냥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건 좀 차분히 잘 하는데 어저께 좀 자기소개를 외워서 하실 때는 좀 많이 떠는 것도 보였고 떠듬떠듬 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말하듯이 말하는 게 외우지 않고 말하는 게 강점이라고 하시니까 좀 송하쌤의 말씀까지 더해지면서 주장에 대한 근거만 준비하신다면 그게 면접에서 가장 큰 강점이 될 것 같거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면접에서 이제 외우지 않고 하는 자기소개서를 가끔씩 이제 권유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준비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해야 될 경우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럴 경우가 있나요?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다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한때 그랬죠.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저도 이제 면접 준비, 저도 이제 취업을 2011년에 한 입장이라 가급적이면 방송 보시는 분들과 비슷한 전형을 밟아온 세대입니다. 안 그래 보이죠? 근데 이제 그런 세대인데 문제는 저도 이제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갔던 모 면접장에선 외운 걸 준비하니까 이제 외운 건 잘 들었고 이제 외우지 않은 걸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기죠, 그죠? 이런 상황이. 그럼 최소 두세 가지를 외워야 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 1번 자기소개는 그날 면접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를 알리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겠어요. 이를테면 본인이 기획력이 있는 꼼꼼한 지원자다라고 암기를 했는데 내 옆에 지원자가 그 얘기를 해버리면 본인도 똑같이 미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옳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면접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예를 들어 한 1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를 적절하게 꺼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직업 기초능력적인 강점인 기획력이나 문제 해결력, 상황 판단력을 내 옆에 지원자들이 말을 하면 나는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을 전달을 하는 자기소개를 할 수도 있겠죠. 정반대면 정반대고요. 아니면 이번 면접에 임하는 각오를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본인이 답변할 컨텐츠를 어느 정도 준비한 상태에서 가장 그 상황에 최적화된 답변을 먼저 전해주는 것이 1번 자기소개의 관건이라서 아마 외우지 않고 자기소개를 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떠신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면접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이거죠. 문제는 어머님 이야기가 최소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죠? 마누엘 노이요시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시험 연구원 때 7개월 중에 직전 2달치 근무하셨던 것, 특히 그떤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메인 연구원분들을 도와줬던 그런 어떤 미리미리 준비한 노력과 자세들 이런 게 품질 관리자가 갖춰야 될 어떤 궁극의 어떤 1등 품질 만드는 어떤 기본 자세가 되잖아요, 그죠? 어쩌고 보면 기본기가 있는 인재시네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면 맞나요? 제가 너무 강요하나요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이 있는 인재라는 포맷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자세일 수도 있고 전공의의 특수성이 가지는 강점일 수도 있고 본인의 화장품 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건데 그날 그 면접 상황에 맞게 가장 첫 번째로 꺼내주는 그런 노력은 실제 면접 연습을 좀 해보신다면 좀 더 구체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이제 외우지 않고 네. 말한다고 말씀하신 게 네. 따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면은 그럼요. 바로 당연하죠. 아, 여기서 안다는 게 나는 되게 꼼꼼한 아이야 이런 걸 알아라는 게 아니고요. 내 면접 때 어떤 면을 어필하는 게 상대에게 더 효과적일까를 한번 고민하는 작업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한테 화학 전공자들만큼의 어떤 깊이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화장품 학과라는 특징에 맞는 본인만의 특장점을 좀 찾아가지고 전공 때 난 이런 것까지 배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 거 배운 사람이 옆에 본인 동기들이 없다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설득을 해보시는 고민을 준비해야지
모든 멘트를 단아까까지 다 암기하는 건 좀 빼야겠죠. 네. 도영 씨가 아무래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서 면접 기회가 없어서 면접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지원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쪽으로 지원할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제 품질관리 직무에서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의약이나 이제 식품 쪽으로도 지원하려고 하고 기회가 되면 천연 화장품이나 기초 화장품 연구개발 직무에도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이라는 특정 전공을 이제 했는데 식품이나 제약 산업에 뛰어들어도 되는지랑 혹시 어떤 약점이라든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송아 쌤이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그 도영 씨가 들었던 그 전체적인 그 뭐죠? 그 성적에 보면 아니, 성적이 아니라 그 뭐죠? 전공들을 보면 그 안에 분명히 품질 관리 쪽에서의 어떤 전공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충분히 살리시면 다른 타 기업들에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이 아니라 어떤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쪽에서도 분명히 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도 분명히 같이 지원을 하셔야지 저는 그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대기업만 선호하시는 것도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견이나 중소기업들도 함께 지원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조금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조급해져서 갑자기 이제 그 노량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문을 두드려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다른 문턱으로 이제 갑자기 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을 좀 피하시기 위해서는 네, 다양한 부분을 좀 이제 두드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차 코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약이나 식품이나 연구개발 쪽으로 가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실제로 그 오프라인에서 컨설팅을 받다 보면 송아 쌤 말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결국 하게 되는 안 좋은 결말들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근데 분명한 건 송아 쌤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도 되고요. 다만 우려되는 건 한 가지. 역시나 면접 때 어떤 지원 동기적인 면에서의 의심을 받게 되겠죠. 화장품 공학이라는 타이틀이 명확한데 식품회사에서 뭐 분칠할 일이 있냐고 면접 질문을 받았던 그 학생의 후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혹은 화학과랑 화공과 가지고도 대립이 있는 요즘인데 더군다나 화장품이라는 명확한 타이틀이 전공에 아예 박혀 있다 보니 본인한테 그게 분명 핸디캡으로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전공임에도 면접까지만 가게 된다면 분명 본인이 전공이 아닌 전공 과목 내의 어떤 강점이라던가 해당 전공을 이수하면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면들, 직업 기초 능력적인 강점들로서 어필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설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보시는 건 맞고요. 다만 우선순위는 좀 정해놓는 게 좋겠어요. 본인이 이런 업체들에서 영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기획을 할 수도 없고 연구개발은 더더욱이나 힘든 상황이죠. 철저하게 품질 관련 직무 혹은 생산관리 쪽으로만 지원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당연히 생산기술 쪽에 TO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을 해주셔야겠고요. 일단 우선순위는 화장품 대기업군, 2순위는 화장품 업계인데 중견업체나 ODM 업체들,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이나 식품 계열 회사들의 품질이나 생산기술 쪽으로. 가능하면 생산기술이나 관리 쪽에 TO가 2자리는 넘으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네. 송아 쌤 말씀대로 노량진은 그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 그러니까 정말 건축공학도 아니고 건축학과 학생이 플랜트 혹은 화학과 학생이 생산관리에 들어가는 사례들이 속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 면접 준비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문턱을 좁혀서 나중에 노량진 가느니 최대한 문턱을 넓혀서 네, 최대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취업의 문턱을 네, 최대한 두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집중력이 있고 내가 면접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할 수 있고 나는 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학생이다 하면 내가 정말로 뭐 이래서 코스맥스 아니면은 죽겠다라는 자세가 가능한 친구들이면 저는 코스맥스를 파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일단 뭐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폭을 넓혀라 이 부분은 두 분 다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 대기업, 그다음 화장품 중견기업,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더 폭을 넓히는 쪽으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도영 씨는 어떻게 이 조언이 좀 와닿으세요? 네, 저도 이제 공백 기간이 아직 더 많이 생기기 전에 네네. 얼른
저도 취업을 하려면 좀 더 폭을 넓혀서 인턴도 시작해서 다 지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가 짧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부분에서 약점을 제가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바로 그 공백기 지금 부분이거든요. 네. 네. 사실상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도영 씨의 몇 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 공백기 부분일 것 같아요. 분명 면접에 가면 무조건 물어보게 될 것이고 이상하게 덧대려고 하기보단 취업에 대한 조금은 아니란 생각 이런 면들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본인은 제대로 된 생각이었겠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니랄 수가 있거든요. 영어 공부하느라 6개월 날렸다. 그런 거 절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하시는 답변을 연습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것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 차 코치님이 몇 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도영 씨의 공백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백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하반기 공채 계획은 좀 어떤 식으로 세우고 계신가요? 우선은 제가 경험 정리가 아직 미흡하다 보니까 경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제 제가 몰랐던 경험들을 좀 더 발굴해 나가서 지금 한정적인 컨텐츠에서 벗어나서 좀 더 많은 그런 경험들로 이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학적인 부분도 단기간에 좀 달성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시 채용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음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는 좀 궁금하고 고민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뭐 조금 더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경험을 뭐 더 많은 경험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더 좀 깊이 파보겠다는 건가요? 네,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좀 더 깊이 파보려고. 아, 본인이 지금 눈을 못 돌렸던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렇게 일단 경험을 더 확대하는 걸 찾아본다고 하고 어학 같은 경우에 그때 차 코치님이 말씀해주신 토익 800 이상, 레벨 6 이상으로 좀 단기간에 준비를 한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수시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하반기를 노려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차 코치님 먼저 한번 대답을 들어볼까요? 네. 월드컵이 20일 남았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은 평가전을 하죠. 그러니까 붙어봐야 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하반기를 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어떤 수순이겠지만 또 그 직전에 앞서서 실제 면접까지 한번 가보는 특히 인적성 같은 전형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아직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 인적성이 없는 그런 기업들의 면접 전형을 최소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하반기 9월 오기 전에 최소 2번이라도 좀 면접 기회를 가지실 수만 있다면 본인이 지금 저희가 드리는 조언이라던가 이후에 저희 방송을 보시면 본인도 느끼신 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시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잘하고 있구나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 그리고 지금 정리하신 그 경험이 서류에서 새롭게 정리한 걸 넣어봤을 때 이게 통과가 되네 혹은 면접 때 답변을 이렇게 드렸더니 이해를 좀 못하시네 하는 좀 확인의 작업들을 직접 실전을 경험을 통해 거쳐올 수도 있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시면 뭐 다니시면서도 그 해당 기업에겐 죄송하지만 또 지원을 재차하실 수도 있는 노력 즉 공백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창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시 지원을 적극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좀 부담된다면 헤드헌팅 업체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에 본인의 이력을 좀 올려놓고 뭐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본인이 좀 글도 좀 올려보고 하신다면 분명 면접 기회가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좀 가져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아 쌤 조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소 뒷걸음 치다가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게 그나마 통하는 게 수시 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좌절하고 낙담하다가 혹은 정말로 뜬지 몰라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놓치는 게 좀 그나마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수시 채용은 저는 반드시 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시 채용은 두 분 다 꼭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네. 그리고 또 어제 모의 면접을 봤는데요. 차 코치님 혹시 보셨나요? 네, 제가 조회수의 상당량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PD님께서 좋아하고 계신데요. 계속 보셨나요? 예, 계속 봤습니다. 저희 조회수의 상당량을 제가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영 씨를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그 반전 매력이 분명히 있는 분이거든요. 네네. 되게 수줍게 이렇게 대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수줍게 앉아 계시지만 분명 한번 방언이 터지듯 네. 본인의 준비된 멘트라던가 답변의 내용이 나온다면 분명 말씀을 잘해주실 분이란 걸 알고 있는데 네. 이 답변하는 상황 자체가 아직은 좀 어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늘 뭐 많은 분들께 드리는 피드백이지만 본인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꼭 카메라 촬영을 한다거나 스터디를 좀 빠른 시일에 구하셔서 답변 환경에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시는 게 좋고요. 스터디원들과의 어떤 면접 연습은 그분들의 내용 지적은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뭐 그분들이 뭐 본인 평가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남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 자체에 좀 익숙해지시는 정말 원론적이지만 기본적인 준비부터는 좀 다져 놓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도영 씨는 조금만 준비가 더 갖춰지면 면접에서 엄청난 강점을 발휘할 것 같고 어제 끝나고 유진 씨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도영 씨가 면접을 조금만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면접관들에게 잘 먹힐 것 같아요. 네. 약간 이 말이 맞는지 반전 모르겠지만. 매우 반전 맞는 매력도 말씀입니다. 있고 잘 먹힐 뿐. 기대됩니다. 좀 잘 먹혔으면 좋겠는데 네. 송아 쌤 이렇게 좀 잘 먹히기 위해서 네네네. 어떻게 트레이닝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답변이 별로인지 좋은 답변인지도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이런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차코치님 같은 정말 전문가분에게 이 답변이 어떤가요를 매번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조언이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변을 직접 해서 녹음을 해보시고 그 답변을 내가 들어보시고 그냥 들어보고 목소리 좋은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직접 매겨보시고 그리고 그 점수를 주신 다음에 반박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라거나 그 뒤로 뭐 이렇게 해봤으면 어떨까요? 라거나 반박 질문을 던져보시고 거기에 또 답변을 해보시고 이렇게 내가 자문자답을 해보시고 점수를 매겨보시고 이런 노력을 본인 스스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괜히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거나 하면 좀 괜히 반발심만 생긴다거나 좀 어쭙잖은 조언을 해줄 때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전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면 그게 가장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다 보면 면접은 금방 좋아집니다. 네. 차코치님과 송아쌤의 말을 좀 합쳐보자면 스터디를 하되 조언을 그렇게 마음 깊이 듣지 말고 그 자리에 좀 익숙해져야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송아쌤도 스스로도 좀 본인이 모습을 찍으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면접에서는 대비가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도영 씨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해결하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 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도영 씨가 끝내면 됩니다. 네, 제가 마지막이라 궁금한 점이 이제 조금 많은데요. 이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이제 화장품 중소기업 쪽은 이제 인재상이랑 회사에 대한 설명이 되게 부족하고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랑 이제 그럴 경우에는 현직자분들을 이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도 그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 역시 구직자일 때 이제 그때 구직자일 때 저 모습 그리고 그때 누군가도 컨설턴트 분이나 학교에 계셨겠죠. 똑같은 말을 줬습니다. 7년 전에도 현직자 찾아가라. 근데 이제 중소 중견업체들은 현직자분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네. 찾는 방법도 바쁘잖아요. 모르고 바쁘고 애매하잖아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건드려 주시는 걸 일단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화장품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안에서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말해준 다음에 현직자들의 인터뷰들은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통로는 분명 다양하게 많습니다.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뷰티 누리 신문 아니면 장업 신문 이런 데 보면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화장품 공병업체 직원 인터뷰까지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련 분야에 대한 시각을 정말 다양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봐줄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한번 이해해 보신 것들을 면접 때 말로 하는 것도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일은 책임감 하나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연간의 그 뷰티 누리 사이트에 나온 현직자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느낀 공통점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답변의 노하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결론은 현직자가 있는 대기업은 현직자를 만나면 되고요. 아니면 채용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힘이 들고 발품을 팔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거든요. 채용 설명회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인데 현직자에 대한 루트가 없다면 간접적인 인터뷰 내용들을 통해 느낀 본인의 생각을 좀 녹여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녹인 그 생각이 왜 드러나야 되는지는 업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팩 회사에 지원을 하시면 마스크팩 업계의 동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마냥 메디힐에 어떤 제품 나왔는데 보습이 달라요. 뭐 이런 얘기를 적어서는 안 되잖아요. 해당 제품에 필요한 퀄리티에 맞게 어떤 노력을 이어왔는지에 대한 걸 인터뷰들을 통해 느낀 공통점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가 조금 어렵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맞나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원 동기는 내가 지원할 만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적어주신 지원 동기 상당수가 그 회사의 좋은 점, 이 직무가 좋은 점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짝사랑하는 거 같은 거예요. 서포터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 팬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뽑혀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한 업계 얘기나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을 녹여달라는 의미였었고요. 입사 후 포부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는 저는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다만 비중이 왜 뽑혀야 되는가가 좀 더 나온 게 지원 동기고 어떻게 뽑힌 내가 일해줄 건지가 나오는 계획이 드러나는 게 더 입사 후 포부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면을 좀 구체화해 주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문제는 그 계획의 어떤 방향이 그냥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적응 잘하겠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궁극적으로 해당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한번 방향점을 한번 좀 선언적으로 문장의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해주시는 건 좋겠어요. 업계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고요. 해당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역할이 이 직무에 있음을 좀 언급해 주신 다음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노력을 적어주시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그 대기업 홈페이지 가면 품질관리 직무 담당자가 주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하나 정도를 좀 박아놓고 연도별로 혹은 업무의 성격별로 나눠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이를테면 제품에 대한 품질 확인의 작업은 1년차 때도 하고 4년차 때도 하고 10년차 때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연도별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별로 내가 이거를 접근하겠다는 포부를 계획별로 나눠주셔도 좋고요. 뭐 품질 관리 외적인 면, 내적인 면 나눠줘도 좋고요. 이렇게 방법에 대한 입각은 입사 후 포부, 뽑혀야 되는 이유는 지원 동기 쪽에 좀 더 할애를 해주시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원 동기 부분에서 이런 직무가 난 좋다, 이런 직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뽑혀야 하는 이유를 적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왜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기보다는 많은 지원자가 다 좋다고만 하니까 좋다 플러스 알파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은데 뽑혀야 돼요는 없잖아요. 그죠? 좋은데 좋아요랑 좋은데 너네 좋은 회사 더 잘 되게 하려면 나 같은 애가 필요해라고 말을 해주는 어떤 글이 나와야겠죠. 본인의 전공의 강점, 경험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기사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하되 디테일을 좀 살리는 노력들이 제가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디테일을 좀만 더 살려주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도영 씨 같은 경우에 이따 뭐 화장품 쪽이 인재상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을 질문해서 이제 뭐 채용 설명이나 간접 인터뷰를 좀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검색해봤을 때 그런 게 좀 잘 나오나요? 채용 설명이나 인터뷰 같은 게 잘 찾아지던가요? 그 제품에 대한 제품 출시에 대한 뉴스들은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이래 중소기업 쪽에서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있어요. HR 관련 다루는 잡지들이 꽤 있어요. HR 잡지들. 그런데 보면 분기마다 한 번은 꼭 화장품 업계라던가 어떤 그런 뷰티 쪽, 유통 뷰티 쪽 관련 인사 담당자나 현업 부서장급이 인터뷰들이 꼭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인사 관련 잡지가 5권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로 뷰티 관련된 곳도 있고 무슨 유통 경제지들도 꽤 많거든요. 조금만 검색을 하거나 발품을 팔아본다면 좋고요. 저는 취미가 그 코엑스에 그 무료 도서관이 있어요. 제 이 용어를 말씀드리긴 그런데 예. 평일 말씀하실 뻔했네요. 평일 오전에 뵌 남자 하나가 와이셔츠 입었는데 모자 쓰고 있으면 저거든요. 저는 이제 잡지가 과오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업계 관련된 내용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엔 정말 잡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찾아봐도 지금 드리는 조언의 상당수가 그런 잡지 보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살펴보시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정 안 되면 그 취업 포털만 가더라도 채용 설명의 자료가 최근 5년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검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 싶고요. 인재상은 어차피 다 대동소이합니다. 인재상이란 건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의 것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협업할 줄 알고 책임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글로벌하고 창의적이고 어차피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얘기했네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거에 맞게 본인의 경험이나 포인트들 잡아주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네,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은 제가 이제 이력서에서 특기사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작성해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제 특기사항으로 이제 TV나 사진으로 본 요리들을
제가 직접 레시피 없이 따라할 수 있는 거를 특기로 계속 적고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적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아 쌤 좀 대답을 근데 해주실까요? 이게 특이해서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보단 특이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도영 씨의 되게 재미있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화장품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적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여드름 그러니까 본인의 피부 트러블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내 피부에 최적화된 뭐 화장품을 뭐 찾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특기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적어주면 그런 부분에서 화장품에 말하자면 약간 화장품 덕후? 이게 이제 화장품 기업에서는 뽑고자 하는 1순위인데 이런 건 좀 뒤로 하고 화장품에 대한 좀 관심이나 애정을 조금 더 이렇게 서두에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 그걸 더 적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네, 이 부분 조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도영 씨가 일단 한 거의 일주일 정도를 컨설팅을 받으면서 느낀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조금 끝나고 나니까 좀 소감이 어떠세요? 막상 이제 네. 방송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숙제를 많이 받은 것 같기도 네네. 하고 이거를 빨리 끝내야지 제가 취업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3개라고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방송 끝나고 질문하셔도 답변해 드리니까요. 하시기 바라고 또 부모님께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닌가요? 네, 한번 우리가 하셔야죠. 한번 부모님께 지금까지 열심히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셨으니까 앞으로 취준생 열심히 준비하겠다 네.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당황하시네요. 지금 네, 지금 네, 시작하시면 편하게 됩니다. 하시면 돼요. 엄마, 아빠, 지금 취업 준비한 지 1년이 넘어갔는데 계속 이렇게 뒷바라지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연도에는 꼭 취업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사랑해. 와. 아 진짜 이렇게 방송에 용기 내서 나오기도 어려운데 마지막까지 부모님께 말씀도 정말 예쁘게 잘해주셨고요. 저희 잡정보센터 모두가 정말 도영 씨 앞길을 응원하겠습니다. 도영 씨 꼭 합격하면은 저희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뭐 CG로라도 축하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합격하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정말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현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도영 씨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별 시작 답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들려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SK네트웍스 주워커1 골프장 클럽하우스입니다. 홍천군 남면과 서면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적개법으로 식음료 서비스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2교대 근무이며 통근버스와 기숙사가 있고 연봉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이상입니다. 5월 30일 수요일 춘천센터에 잡데이 참여 기업으로 이력서를 지참 내방하시면 현장 면접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식음료 직원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드림저축은행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업으로 출납창고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4년 대졸 이상 신입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인근 거주자, 세무, 전산계열 전공 및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나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연봉은 2,600만 원 이상이며 접수 마감일은 5월 27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출납창고 사무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또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옥경 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5월에 참 연휴가 많았잖아요. 혹시 뭐 하고 지내셨나요? 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멀리 떠나고 싶었지만 또 이게 징검다리 연휴다 보니까 맞아요. 휴가 쓰는 게 참 애매해서 그냥 집에서 푹 쉬면서 보냈습니다. 네. 그게 최고죠. 네. 신세미 캐스터는 혹시 주말 계획 여쭤볼게요. 이번 주말에요? 네. 없습니다. 아니 제가 월요일을 위해서 이제 잡으려고요. 월요일 네. 답변을 위해 잡고 저희가 매일같이 물어보니까 이것도 일이죠. 네, 힘드네요. 그거를 좀 미리
오늘은 이거 이렇게 스케줄에 적어놔요. 이걸 그래야겠어요. 답변해야겠다. 네, 그래야겠어요. 그럼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옥경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동네 약국으로 시작을 해서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국내 최초 고혈압 신약 개발을 한 기업 보령제약입니다. 네, 보령제약은 들어본 기업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동네 약국에서 출발했다고 하니까 더 궁금증이 가는데 일단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령제약은 1957년 종로 5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없는 약이 없는 약국으로 유명할 정도로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럴 것이 개업 당시에 김승호 회장은 자전거를 타고 온 시내를 다니면서까지 손님들을 위해서 약을 구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50년이 지난 지금 이 동네 약국은 전 세계 41개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할 만큼 글로벌 제약회사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8년에 걸쳐서 500억 원을 넘게 토종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하고 국내 최초 고혈압 신약인 카나브를 개발을 해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네, 이렇게 동네 약국으로 출발한 약국이 국내 최초 고혈압 신약까지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네.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고혈압 신약 말고도 또 제품들은 어떤 거를 생산하나요? 네, 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고혈압 치료제, 혈정증 치료제, 위장병 치료제, 세파계 항생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 위장약으로도 불리고 있는 겔포스가 대표 상품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제품일 것입니다. 네, 이 겔포스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국민 위장약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 상품인데 보령제약의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네, 보령제약은 연봉 그리고 우량 매출 미래 성장 챔피언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연봉, 우량 매출, 미래 성장이라고 하니까 취준생들의 귀가 쫄깃할 것 같습니다. 네. 연봉과 매출액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보령제약의 대졸 처임 연봉은 3,470만 원이고요. 매출액은 4,091억 4천만 원이고 당기 순이익은 56억 1,400만 원입니다. 네. 네. 연봉도 괜찮고요. 뭐 매출도 높고 미래 가능성도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취준생분들이 오늘 이 방송 더 열심히 보게 될 것 같은데 신세미 캐스터가 보령제약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보령제약은요, 1957년 보령약국으로 개업을 하면서 1963년에 보령약품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고요. 1966년에 보령제약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2002년에는 한국경영생산성 대상 은탑산업 훈장 대통령상을 수상하고요. 다음 해인 2003년에는 겔포스 M이 올해 브랜드 대상을 수상합니다. 다음 해 2004년에는 한국 소비자 신뢰기업에서 대상을 수상하고요. 2006년에는 용각산 쿨이 대한민국 상품대상 마케팅 혁신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여성 소비자가 뽑은 일하기 좋은 기업 제약 부문에서 4년 연속으로 수상을 합니다. 2011년에는 제품 카나브로 대한민국 기술대상 대상을 수상하는 동시에 10대 기술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2013년에는 제50회 무역의 날 3천만 불 수출의 탑의 기업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수상 이력이 많은 기업이라서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취준생 여러분이 기업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을 위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채용 부분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채용 분야에 대해서도 신세미 캐스터가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보령제약의 이번 채용은 2018년 상반기 보령제약 그룹 신입 및 경력 공개 채용으로 보령제약에서 총 11개 부문, 보령바이오파마에서 3개 부문, 보령홀딩스 1개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접수 기간은 5월 16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6월 3일까지 진행을 하고 보령제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보령제약은 ETC 영업과 의약품 생산, QC, 시설관리, 일반행정, QA, 밸리데이션, 환경안전 물류는 근무지 안산과 충남 예산 근무 각각 채용하고 있고요. 보령바이오파마는 영업과 품질관리, 물류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고 마지막으로 보령홀딩스에서는 회계 분야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 중이라서 부서별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각 부서별 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나 전공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채용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신스메이 캐스터가 전달해준 것처럼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홈페이지나 채용 포털 사이트를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옥경쌤, 그렇다면 보령제약의 채용 절차도 한번 저희가 알아볼게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1차 면접에서 인성 역량 검사, 그리고 실무진 면접, 그리고 ETC 영업에 한해서만 시뮬레이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전형 자체는 좀 다른 기업과는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요. 뭐 시뮬레이션 면접이라는 건 좀 어떤 건가요? 네, 시뮬레이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에서 8인의 1개조로 편성이 돼서 선배 직원이 멘토로 참여를 해서 한 개 조에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의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를 받아가지고 한 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 면접입니다. 네, 면접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면접 자체가 조금 이제 시뮬레이션 면접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면접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요. 실제 보령제약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실제 탈락하신 면접자들에게 따로 피드백을 제공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 1차 면접에서 뭐 시뮬레이션 면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뭐 면접에서 인성 역량 검사도 하고 실무진 면접도 하고 2차 면접도 있는데 면접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인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약 네.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면접에서 좀 전에 시뮬레이션은 말씀드렸고요. 역량 면접은 4인 1조로 구성이 되고 면접관 3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이력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질문, 인성, 기술 질문으로 진행이 되고요. 2차에서의 임원 면접은 4인 1조로 구성이 되고 면접관은 임원지 3분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네. 주로 인성 질문과 기술 질문이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접이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하는데 면접도 면접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자소서라는 큰 문턱이 있습니다. 네. 보령제약의 자소서 항목은 좀 어떤가요? 네, 보령제약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이고요. 글자 수가 500자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역량을 500자 이내로 잘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00자면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압축해서 잘 보여드리는 그런 센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앞서 보령제약이 신스메이 캐스터가 소개해줬지만 여성 소비자가 뽑은 일하기 좋은 기업에 또 4년 연속 선정이 됐는데 그만큼 좀 복지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보령제약의 복리후생은 이제 오렌지몰이 있고요. 오렌지몰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할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자사제품 할인이라든지 경조사 지원, 중식과 석식 제공,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 출산 축하 및 수능 자녀 선물, 결혼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직원들을 위해서 모유 수유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령 가족회사인 유아용품 전문회사 보령 메디앙스의 지원 협조를 통해서 수유용품 무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에 대한 포상과 공로상을 창립 기념일에 주고 있고요. 포상 지원은 수시로 진행을 하고 목표 달성을 크게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장기 근속 포상자에게 10년 차는 금메달 10돈, 20년 차는 20돈, 30년 차는 30돈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금도 주고 또 중식과 석식도 주고 참 좋은 기업이네요. 이렇게 복리후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성들을 위한 공간과 혜택들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내 분위기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가요? 네, 보령제약은 가족 친화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생일인 임직원의 생일 파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체로 영화 관람을 하기도 하고 보령인들의 이제 창조적 아이디어 재충전을 위해서 신개념 휴게 공간을 제공을 해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북카페를 운영을 하고 음료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옥경쌤이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보령제약이 기업 문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내 분위기도 좋은 것 같은데 뭐 이게 자사제품 할인이면 갤포스나 용각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임직원들 안에서 많이 필요하신 것 같으신 것 솔깃하네요. 네,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해서. 네. 요즘 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위장이 조금 장애가 많기 때문에 갤포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이게 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옥경 쌤이 보령제약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보령제약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히든 챔피언 분류 중에 무려 3개인 연봉, 우량 매출, 미래 성장 챔피언으로 분류가 될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능력 중심의 적극적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 승진을 통해서 30대, 40대 초반의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하고요. 중보재단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고혈압 신약이자 세계 8번째 고혈압 신약인 카나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카나부는 국내 개발 신약 중에 유일하게 글로벌화된 약입니다. 제약 산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품고 있고 또한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세계 시장을 향해 힘찬 페달을 받아 나갈 수 있는 보령제약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신세미 캐스터에게도 마지막 단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취준생이라면 보령제약 어떤가요? 저도 보령제약은 용각산 쿨로 되게 친근한 기업인데요. 네. 제약회사다 보니까 연봉도 좋고 또 금을 주는 사내 문화도 좋고 가족적인 분위기여서 다니기 참 좋은 기업인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네, 요즘 뭐 사내 분위기 이런 걸 더 중시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해드린 보령제약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고 채용 정보를 꼭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채용을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접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내일은 또 불금입니다. 불금을 맞아서 금요 스페셜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일은 취준생들을 위해서 전 월세방 마련하기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화생활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취준생들을 위한 영화 직업을 만나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